저희 회사 돈하고 고객 돈하고 합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총 투자 수익은 정도가 되겠네요. 뭐 그건 간단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왜 지금 매도했냐? 저는 이 회사가 최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것과 같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SM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던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 정도부터 투자를 검토를 해와서 1년 조금 넘게 투자와 공부를 병행했고 2021년 8월 정도에 투자를 청산하면서 총 1년여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SM을 투자했던 최초 단가는 2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매도한 것은 6만원 후반대였기 때문에 총 3배 정도의 매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수익률로 얘기하자면 200%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가 1년 전에는 사실 1,000억 원에 못 미치는 계약고였을 텐데 실제로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800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0% 정도가 국내 주식이니까 500억 원 언저리 중에서 실제로 적을 때는 1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많을 때는 15% 정도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전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돈하고 고객 돈하고 합쳐서 SM 엔터테인먼트에 5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0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배가 됐기 때문에 150억 원이 됐고요. 그래서 총 투자 수익은 10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SM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펀드 매니저분들은 회사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회적 현상, 변화들이 이 돈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박람회 참가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도 보지만 비상장 기업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소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봐온 테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메타버스가 되었는데, VR 그리고 AR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CGV의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도 CGV의 자회사인 CJ 4D플렉스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과거에는 텍스트 그리고 일방향 수동적인 영상 음향에 집중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실감형 영상이라든지 음향,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 가상현실, 홀로그램 이런 분야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것이 뭐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스포츠 분야. 내가 TV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람하는 경기장에 직관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가까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호흡하는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연예 활동, 이 가수라든지 배우 이런 분야에서도 VR, AR이 활성화가 되면 이 시간 그리고 공간의 장벽을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이 연예 기획사라든지 연예인분들은 조금의 시간 투입만으로 좀 더 많은 팬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스포츠 관련된 회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에 집중해보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그 중에서 왜 골랐느냐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작년에 너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전혀 개최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회사 주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예 기획사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SM 엔터테인먼트는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이제 하이브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대형 아티스트인 엑소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달지, 또는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 있던 과거에는 이제 강점이었던 부분이 한한령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SM한테는 약점으로 부각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여의도에 네로라 하는 그런 주식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보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이제 상당히 잘 된다라는 이유죠.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이죠. 니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형 아이돌에서 전반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말해 뭐한 사실 이제 BTS를 갖고 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인데요. 이런 주식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었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홀대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약간 이제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싶지 않고, 또는 저 나름대로 저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SM 엔터테인먼트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비욘드 라이브라고 해서 네이버의 V 라이브하고 그리고 SM의 콘서트 그리고 아티스트의 역량들을 합친 온라인 콘서트 브랜드를 만들어냈었고, 이것을 세계 최초로 유료화 시켰단 말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이 온라인 콘서트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당장 이렇게 돈을 못 벌어들이는 국면에서 먹고 살게 해준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 온라인 콘서트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해준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아티스트가 미국에도 팬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연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아니면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만 뭐 뉴욕이라든지 LA 이런 쪽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보면, 그 미국에 있는 다른 곳의 팬들은 이 아티스트 오빠들한테 뭔가 나의 응원을 전하고 싶고 지불을 할 의사는 있지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요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의 사례도 그럴 수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 팬이 많다고 해볼게요. 이 동남아라든지 중국 지역에는 구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럼 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인가? 콘서트에 20만 원짜리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앨범이라든지 스트리밍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온라인 콘서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가면 2, 30만 원인데 어차피 오프라인 못 가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2, 3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이 좋냐 20이 좋냐? 당연히 20이 좋겠죠. 20만 원이 좋은데
20이 없다면, 20을 낼 수 없다면 2만원, 3만원만이라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콘서트이고,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고,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식,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요새 에스파가 하듯이 누구나 정말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못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위버스라고 하는 하이브의 그 팬십 커뮤니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먼저 SM 엔터테인먼트가 리슨이라는 앱, 그리고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팬들과의 이 접점을 상당히 먼저 만들어냈고, 이 회사는 이제 곧 IPO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타사 대비해서 분명히 본연의 역량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저평가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지배구조 문제를 안 들 수가 없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파워풀한 아티스트 조직과 이 업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매니저들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꺼렸던 이유가, 이 회사가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매출액에서 이익으로 남기는 돈이 상당히 적다.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로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에다가 지급수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또는 F&B 쪽의 계열사에 쓸데없는, 말하자면 그런 부당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자산을 많이 투자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원하는 행동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대형 자산운용사인 K자산운용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자격으로 이러이러한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라고 하는 주주 서한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저는 투자로서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업과 주식은 좀 이렇게 유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투자의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조금 뭔가 약점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대형 자산운용사가 그렇게 주주 서한까지 보낸 바가 있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주목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대표 프로듀서 및 이 경영진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태인데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싫어하니까. 근데 혹시나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은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말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모니시 파브라의 단도투자의 개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에 대해서는 적당한지 아닌지 파악할 능력이 저도 없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사람들도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축혀 세워 올려주고 그분에게 공을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매스컴에서 본 게 다지만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어떤 이 제왕적인 모습을 보인달지 아니면 정말 이른바 회장님의 성격을 보이면서 그들을 압박을 한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배우게 된 겁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신인 여자 아이돌 에스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아이돌의 시초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을 나갔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아를 데리고 해외 시장을 처음 진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연예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해안을 갖고 있구나. 어느 정도 가치를 충분히 쥐고 있구나. 이것들은 다른 신생 회사들이 어떤 인기 있는 슈퍼스타를 배출해낸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이런 노하우들은 회사 내에 이렇게 면면이 축적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오히려 더 갖게 됐습니다. 맞아요. SM 엔터테인먼트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도 PER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2세대 가치 투자자라고 불러요. 1세대 가치 투자자는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을 일컫는데 그분들이 보는 투자의 시각과 지금의 투자의 시각은 약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형 자산이랄지 아니면 과거에 벌어들였던 돈들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성역은 어떤 업종이라든지 주식의 스타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히 무형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돈을 벌어낼 수 있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증명되고 검토되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만 보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니까 이런 주식을 그냥 묻어놓고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 SM 엔터테인먼트 제가 처음 투자할 때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과거 6천억일 때는 보시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순현금, 그러니까 내가 오너라고 했을 때, 경영자라고 했을 때 이 회사를 전체를 다 사면 6천억 중에 6천억을 주고 샀는데 3천억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3천억을 뺀다고 해서 엑소가, 에스파가, 동방신기가 갑자기 공연을 못하게 되거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기업을 사는 가치는 6천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 실제로 순이익 말고 회사에 돈을 벌어들여서 가지고 오는 현금이 쌓이는 것은 따박따박 연간 1,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가총액이 6천억이지만 내가 사는 가격은 3천억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3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30% 이상 되는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 그리고 연예기획사라고 하는 것은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1,000억씩 준다라는 건 없지만 과거에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PER이 비싸 보이지만 실제 가치는 상당히 낮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벌어들일까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이 신규 아티스트를 발굴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요.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 때 세대로는 이제 처음 데뷔한 것이 H.O.T, 잭스키스 이 정도의 아이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토토가 이런 데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H.O.T 팬들
잭스키스 팬들은 여전히 그 아티스트에 대한 충성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굿즈를 발매했을 때 훨씬 더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오히려 생긴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뒤로 가면서 보아가 됐건 동방신기가 됐건 슈퍼주니어가 됐건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연예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빈도 있게 안 한다 뿐이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팬들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 신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른바 전국 또는 전 세계 투어를 할 수 있는 팀으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팀이 20팀 이상 되고요. 그 20팀 이상이 모객할 수 있는 내가 콘서트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찐팬이거든요. 20만 원 이상씩 되는 단가, 티켓 단가를 내고 정말 말하자면 광클이죠, 광클. 이렇게 열심히 예약을 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팬들의 명수가 BTS에 맞먹어요. 물론 BTS 훌륭하죠. 우리나라 국위 성향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가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이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거든요, 여러분.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에스파, 보아, 샤이니, 레드벨벳 이 여러분들이 벌던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하이브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IPO를 5조 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1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BTS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이 종합 플랫폼이죠. 아티스트 분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팬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굿즈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훌륭하지만 똑같은 팬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배 차이가 난다? SM 엔터테인먼트 6천억인데 하이브 5조에서 10조. 이거는 저는 이상하다고 봤던 거죠. 또 하나, 이 JYP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콘서트를 돌 수 있는 이른바 찐팬을 가진 이 아티스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PM이었는데 2PM이 최근에 이제 군 제대를 하면서 다시 컴백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트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돌 시장은 남성 아이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여성 팬들이 훨씬 더 구매력과 구매 의사가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로 보자면 빅뱅 했는데 거의 지금 해체 수순이죠. 그 다음에 물론 블랙핑크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투어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여성 아티스트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체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체력으로 봤을 때는 BTS의 체력 그리고 위버스의 이 잠재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이브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YP나 YG 정도로 JYP가 좀 잘한다 그러면 앞으로 잘한다 그러면 좀 올라갈 것이고 YG가 뭔가 블랙핑크의 잠재력으로 돈을 벌어낸다고 하면 YG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신인 그룹을 낸다고 하면 YG가 좀 올라간다든지 요 정도이지 이 순서가 하이브 그다음에 YG, JYP, SM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하실 텐데 사실 밸류에이션은 어떤 이 엑셀 안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벌어들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여기서는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를 발굴해내고 육성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갭이 벌어져 있다. 기존의 가치와 지금의 주가가 또는 타사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투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초기에는 이 코로나의 회복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한 3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크게 보면 차트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 오르락내리락 이 급반등, 급등락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시켰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이 아티스트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떤 앨범을 냈는지 그 다음에 콘서트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정보를 취합을 해놓고요. 거기에서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콘서트의 마진은 얼마인지 앨범 마진은 얼마인지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진이 상당히 높은 사업부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를 이제 예측을 해 놓는데 그거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계열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워낙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안 뻗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하지만 저는 워낙 싸게 사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연예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주요 자회사 중에 이 배우 매니지먼트 그리고 요새 핫하죠. 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키스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극인 코미디언 매니지먼트를 하고 광고 사업 그리고 요새 라이브 커머스 유행하는 요 산업도 하는 SMCNC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야의 어떤 연예인 그리고 어떤 방송 컨텐츠 어떤 연예 컨텐츠를 가질 때 SM의 길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실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한 번 잘 나와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고 한 번 또 잘 나왔다가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저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또 하나는 이 비욘드 라이브가 하나의 투자 큰 축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만 만약에 온라인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소스 멀티유즈 형태로 아티스트가 조금의 푼만 들여도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러려면 그 시대에 상당히 선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해외랄지 아니면 기타 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이 우리 버블이라는 시스템 상당히 괜찮고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팬이랑 소통할 수 있어. 우리 비욘드 라이브라는 콘서트 브랜드 있는데 이 온라인 콘서트 하면 상당히 괜찮아. 우리가 기술적으로 뭘 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입점들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초반에는 JYP하고 이제 어떤 전략적 협업을 구축하면서 단단한 모습 그리고 이 비욘드 라이브나 버블이 정말 선도하는 서비스구나 라고 하는 이 신뢰를 주었는데 하이브가 BTS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BTS 팬들이 왔다가 이 사람 괜찮네, 에드 시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용하려고 외국의 많은 유수의 가수나 기획사들을 인수한다든지 협업한다든지 실제로 입점을 많이 시킨 반면에 SM 엔터테인먼트는 JYP 이외에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특히나 이것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어떤 하나의 꼭지점을 잡고 가는데 이 코로나19의 자가격리라는 시스템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녹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협업하려면 또 2주 자가격리 그 다음에 녹화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못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들쭉날쭉 퐁당퐁당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는 잘 안 돼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회사가 향후에 정말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나한테 의미 있는 수익을 갖다 줄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그게 한번 투자하고 나서 비중을 한번 늘렸다가 늘린 만큼 다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의 비중이 다시 10%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서도 상당히 걱정이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의 시간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간단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왜 지금 매도했냐? 저는 이 회사가 한 최대 3, 4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온라인 콘서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버블도 잘 IPO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고 하는 해외 유수의 시장에서 음원 스트리밍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여전히 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다가 PER을 30배, 4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적용했을 때 그랬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조에서 2조? 1조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 2조 정도 가면은 여기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아까 좀 어려웠던 시기, 한 6개월에서 1년 가져가는 동안에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 심적인 압박감,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가 어쨌든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JYP 엔터테인먼트 이후에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비욘드 라이브를 같이 하고 있던 V 라이브라는 이 사업부 자체를 하이브와 같이 합병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조금 잘 되더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더 좋게 봐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 M&A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실적, 이 실적이 나오면 2조 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해피하게 엑시트할 수 있었고, 엑시트하는 시점에 애초에 제가 큰 꼭지로 잡았던 이 하이브, SM, JYP, YG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행성의 배열과 같은 그런 시가총액의 순서가 이미 배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애초에 목적하던 바는 다 이뤘다. 여기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M&A 가치 자체가 상당히 불을 붙으면서 지금 요새 나오는 게 4조 원, 5조 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몫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팔고 좀 더 확실한 투자처에 돈을 넣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못했죠. M&A 이슈가 불거질 거라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 M&A 이슈가 어떤 회사가 얼마의 가격을 살 것이다, 이런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M&A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 만약에 SM 엔터테인먼트 합병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 기업 가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6, 7천억 정도로 보이는데, 그 중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 본업, SM 엔터테인먼트만의 본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라이크 기획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6, 7%의 지급수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3천억에 6% 정도 되면 이제 180억이 되죠. 그리고 7% 정도 되면 210억 원인데, 그럼 2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가 잘 벌었을 때 전체 연결 영업이익으로 400억 원 정도 벌었었고, 제가 앞으로 생각했던 것은 잘하면 한 1000억 정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400억 중에 200억이 붙으면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던 돈이 그냥 회사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50% 증가하는 거고요. 이 회사의 PER이 뭐 30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200억의 법인세율 뭐 20% 빼고 80을 곱하게 되면은 160억이죠. 160억에 30배를 곱하게 되면 4,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조 5천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50% 개선된다는 전자의 아이디어를 하게 된다면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갈 수 있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처 측에서는 요게 조건이 부합된다면 조금 더 돈을 쳐줄게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애초에 이 기업을 싸게 사라,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때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만데 뭐 이익이 얼마 나고 PR을 얼마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가는 것, 또는 이번 분기에 이익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이 회사 6천원짜리야. 근데 현금이 안에 3천억이라는 금고가 들어있네? 근데 그냥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1,000억씩 벌었어.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지금 데뷔하고 나서 H.O.T 정도만 제외하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던데? 10년, 20년 가는 거야. 흥행산업이고 유행산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아는 부분도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너무너무 싸겠지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을 전체를 인수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워런 버핏이라든지 정말 훌륭한 투자의 대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전체 내가 산다면 얼마에 사겠느냐. 그거 나누기 주식수가 적정 주가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고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기업을 사게 되면 그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엑시트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 배달 음식 전문 업체 takeaway.com도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죠.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가 되면서 저희가 팔게 됐고, 또 과거에 또 이제 영국에 있는 위성통신 업체 인마세트도 상업펀드가 전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 저희 주식은 이제 사간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엑시트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단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성공한다면 저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게 예측을 하려는 사람 중에 아주 일부만 성공해서 저보다 부자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결국 발을 헛디디고 자산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업의 경영자다라는 하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네요.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팔았다고 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나는 이제 이 주식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주식을 팔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샀다는 거고요. 그 사신 분들은 또 제가 팔았던 그 가격에 샀지만 SM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셨겠죠.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정답이 딱딱 나와서 주가가 항상 적정 주가에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저도 불안전한 사람이고 저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았을 때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M 엔터테인먼트를 1년여간 공부해 오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저력이 상당하다. 이게 어떤 회사에 인수되었을 때 이 아티스트들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를 계속 따라왔던 것처럼 좀 더 훌륭한 영향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 사업을 상당히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해주셔야 될 그런 회사의 구성원 분들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앞으로 잘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큰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의 연예인 분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처음 투자할 당시 여전히 그렇지만 사드 미사일 배치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드 미사일 배치 때문일까? 이들이 자기네들의 사상을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그들이 수입하지 않는 한알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소된다면 플러스 알파 아님 말고 마인드로 투자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녹아 있다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왔던 그런 저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이 산업의 역량 그리고 그 아이돌 그 오빠분들의 잠재력을 본다면 언제든지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 제가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메타버스, 지금의 말로 메타버스 때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발견의 시작일 뿐이지 이 회사가 메타버스로 돈을 안 버는데 그냥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메타버스 하니까 관련 회사 뭐 이런 기업 그렇게 투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주가가 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게 돈을 번다면 향후에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게 보시는 그런 이벤트 그리고 이슈들이 실제로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주식시장의 유행의 키워드에 불과한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들, 에스파 분들이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예 산업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뷔하시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생에선 기쁜 일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팬들이라든지 좀 더 액티브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라서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좀 더 힘내주시고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정말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 파이팅! SM 엔터테인먼트 파이팅! 감사합니다.